월세 안 내는 세입자, 근데 내쫓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임대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세입자가 보증금 남아있다고 하면서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바람에 명도 소송만 2년째 하고 있다는 분도 있어요. 세입자가 안 나가서 벌써 몇 달째 새로운 세입자도 못 받고 손해만 쌓여가고 있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월세 못 받죠. 세입자 내보내지도 못하죠. 공실 만들지도 못하죠. 소송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계약서 한 줄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특히나 임대인을 위한 특약 사항은 어느 누구도 날 대신해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임대인이 직접 알고 직접 넣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임대인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번 달은 며칠 늦게, 다음 달은 한 달 늦게, 또 그 다음 달은 일부만 입금. 뭐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납부하는 거죠. 어떤 임차인은요, 임대인이 독촉하면 이런 말까지 해요. 보증금 남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독촉하세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를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지연이자가 5, 6% 수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연체에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행 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더 유리한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이 월세가 대출이자일 수도 있고 생활비일 수도 있고 건물 유지비일 수도 있잖아요. 이 현금 흐름이 끊기면 임대인은 바로 타격을 받죠. 임대인은 공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월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마음대로 연체하는 건 임대인의 수익 구조 또는 생계 구조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인은 월세는 못 받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면서 말이죠. 보증금 남아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임대인들이 헷갈려들 하시죠. 이러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으로 월세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에 정산하기 위한 담보이고 월세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즉,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월세를 안 내는 것은 명백한 차임 연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정산용이고 월세는 매달 지급 의무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만약 임대인이 애매하게 대응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임차인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월세를 연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임차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줄 알았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반드시 월세 연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독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라도 월세는 보증금과 별개이며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걸 초기에 분명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월세 안 내면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문을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짐을 빼는 것도 안 되고, 전기를 끊는 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결국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도 소송뿐입니다. 그런데 이 명도 소송이 말이죠. 3개월, 6개월이면 빠른 편이고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은 당연히 월세 못 받죠? 새 임차인도 못 구하죠. 공실도 만들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대차 구조에서 임대인이 가장 답답해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손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만 지나도 벌써 360만 원 손해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대출이자,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얼추 1,000만 원 가까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더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받을 스트레스입니다. 월세는 안 들어오고 연락은 피하고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임대인은 매달 손해를 확인하면서 버텨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사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세 놓는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게 이 연체 이자 특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연 손해금 특약이죠. 예를 들어 이런 문구입니다. 차임 연체 시 지연 손해금은 연 20%로 한다. 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임차인은 연체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겠죠? 연체 자체가 금전적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연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지연 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이 생깁니다. 자, 이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연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임대인은 계속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체이자 특약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임차인은 연체를 쉽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연체 부담이 낮습니다. 보증금 남아있으니 그걸로 월세가라고 통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현금 흐름이 끊기고 그것이 바로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내보내지도 못하고 시간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시작이 계약서 한 줄입니다. 자, 임대인이라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임대인으로서 월세 때문에 속 터지고 애간장 녹아내리고 힘드셨던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임대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공유해 보자고요.